그래서 이제 설문한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오래 힘들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사실 되게 실질적이죠. 근데 일단은 업계 과다 경쟁, 네. 그리고 내수 부진, 그리고 인건비 부담, 이런 순서대로 됐죠. 네. 그리고 뭐 다음이 근무 환경 변화. 근데 이제 봐야 될 건 네. 코비드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는 뭐 한 네 번째인데 네. 그거 빼고는 이미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코비드의 변화가 오히려 애로사항이 네 번째고 첫 번째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 뭐 다들 논리적으로 보시면 과다 경쟁 되면 네. 뭐 요즘 최저가 경쟁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떨어지죠.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그리고 네. 되게 참여자 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커피 업계에 참여한 회사 플레이어들이 많다는 거죠.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네. 내수 부진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는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데 유입이 되는 시장의 크기는 성장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고객의 수로적으로나 소비 패턴으로나 성장했지만 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너무 만큼 많아서 파이 쪼개 먹다 보니 네. 부진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시장의 성장률보다 플레이어가 유입되는 비율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오히려 내수 판매가 부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당연 연관성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인건비 부담은 뭐 제가 말해서 뭐 합니까?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인건비 부담도 네. 아까 그 생산성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생산성이 좋다면 네. 인건비 부담은 충분히 부담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네. 또 과다 경쟁이 없다. 예를 들면 되게 초창기 모델이었다면 네.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아니었겠죠, 다들. 그렇죠. 근데 과다 경쟁 되니까 마진율이 떨어지니까 그 마진율에 비해서는 네. 당연히 부담스러운 인건비일 테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아직까지 커피 산업이 더 고도화돼야 된다라고 느낀 게, 네. 저는 인력 부족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회사에서요? 네, 저는 인력 부족을 가장 큰 그걸로 봅니다. 찍으셨어요. 여기 인력 부족, 전문직 네. 고용 적격 인력 부족. 네, 사실 인건비 부담이랑 효율성 향상도 네. 해결책은 인력에서 올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소중한 인력들을 갖춤으로 해서 경쟁력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저 진짜 그거 많이 느끼는 게 정말 회사 생활하면서 한 명의 유능한 사람이 정말 그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되게 사람 중요하다 되게 진부한 얘기 같잖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아직까지 뭐 로봇이 막 AI들이 대체를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사람이 많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인력을 내가 확보하고 있고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체계를 회사 내부에 갖추고 있다면 네. 이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탑 3개를 네.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항상 있어요. 사장님보다 유능한 인력을 뽑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팩트 폭격으로 하면 네. 사장님의 능력이 높아져야 더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래서 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 어떤 대표가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을 내 밑에 두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능력이 또 좋고 인력이 그만큼 고급 인력이 들어와도 그 고급 인력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네. 이게 유능한 인력도 업무를 할 때 정보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의사결정 권한이 좀 많아지거나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계속 유능한 그런 능력들을 잘 펼칠 수가 있는데 자꾸 상부에서 정보를 좀 독점하려고 그러고 네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계속 그냥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그 기업 문화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이 만들겠죠, 대부분. 네. 대표님이 그 회사를 그 스타일로 만든 거니까 네. 결국 그거를 깨야 되는 그쵸. 또 대표님인 거예요.
그렇죠. 리더가 굉장히 그 중요해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는 완벽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네. 그리고 그 체계를 만드는데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회사 분위기 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리더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는 답은 없는데 네. 그냥 저는 지금 오늘 마침 새로운 인력이 한 명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한 작년 초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초에 네. 거의 절반 가까이의 인력이 감축이 됐어요 회사에. 와.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이제 좀 긴 기간을 거쳐서 뽑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인력이 감축이 됐고 네. 감축되고 나니까 약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인력의 부족으로 다들 어려워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면담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다른 얘기 자꾸 하지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리더가 어떻든 아마 그런 경험은 했을 거예요. 저희도 다 회사 생활이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고 마음이 맞으면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장님이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동료는 누가 뽑습니까? 사장님이 뽑는 거잖아요. 동료가 동료로 뽑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좋은 동료로 구성을 해주는 역할이 리더가 하는 건데 그 서로 간에 궁합을 맞추고 잘 되게 하고 뭐 그런 노력을 꾸준히 사장님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조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복지는 동료다. 그래서 같이 일했을 때 즐겁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가 네. 정말 좋은 일할 맛 나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하다가 새서 그렇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뽑았는데 네. 뽑고 그 하나하나 한 분 한 분한테 네. 그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 OT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네. 내 성격이 뭔지 다 얘기해주고. 네. 그러니까 회사 일하면서 알아가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 나의 단점은 그거고 나의 장점은 그러고 네. 내가 이 업계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있고 어떤 욕을 먹고 있고 네. 그리고 너가 여기서 우리 회사의 문화는 뭐야 라는 걸 대표가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래서 아니 최근부터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이라는 거지 이런 경험을. 네.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뭐 회사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대표가 앉아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게 좀 어이없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시도한 이유는 시도한 겁니다.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올지 네. 아 사장님이 진상이네 그리고 도망갈지 그건 알지 못하겠는데 저는 회사를 되게 뭐 요즘 속칭 말하는 서스테인하게 지속 성장하게 만들고 싶어요. 네. 지속 성장하는 건 결국 아까 말했던 동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나도 사실 그 동료거든. 리더이기 전에 나도 동료거든. 그렇죠. 그럼 나도 쟤를 잘 알아야 되고 걔도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그냥 사장이라고 해서 되게 멀게 느껴지고 아니면 그 하이알키 구조로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상단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네. 동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적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실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상황이긴 한데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안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벌써 1시간 반이 넘었는데요. 네. 네. 제 시간 빨리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 네. 근데 저도 즐거웠어요. 네. 그런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말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다 질문하고 네. 던지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그 친구와 나는 이제 동료가 돼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얻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했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리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요즘 따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서 환경에서 공부하지 않고 옛날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더 이상 그거를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내 리더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딱 까놓고 말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도 이제 유튜버에 나왔을 때 왜 나오냐 이랬을 때 사실 본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들이
야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 알면서 사장은 야 트렌드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유튜브 찍고 저거 하고 뭐 야 자료 좀 조사해봐 막 이렇게 말만 하게 되면 네. 그들이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나도 사실 이해 못하겠죠. 그 친구들이 재능이 되게 좋아서 네. 자기네들이 든 데이터도 가져오고 유튜브도 찍고 컨텐츠들을 만들겠다는 기획서를 갖고 와. 근데 나는 그냥 주워 들은 것만 있어. 그러면은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속으로. 그리고 나도 직접 찍어보고 네. 나도 직접 만들어보고 나도 조사를 해봤어. 네. 그때 나는 그들한테 이거는 잘못됐어. 네. 그리고 오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겠다. 의견을 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밤잠을 설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나 스스로 감독 같은 게 되는 느낌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어떤 배운 것 같고 네. 그들은 이제 연기자도 있고 뭐 스텝도 있고 있는 거고 네. 나는 이제 감독이 돼서 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럼 필요한 배우나 이런 걸 섭외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면접 보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같이 이렇게 연인으로 꼽아 보면은 뭔가 시너지 나지 않을까?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들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했지만 회사 하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네. 그래서 내 세상이 이미 세계관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인 회사는 개인 사장님의 세계관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게 탄탄하거나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엉망진창인 영화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탄탄하게 만들려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하고 네. 그거에 그 세계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연기자들을 뽑듯이 네. 이제 직원들을 뽑아 나가고 만들어가고. 자, 그러면 다시 좀 그래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코비드와는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이미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근데 이제 어려움은 이미 인지했고 네. 그거에 대한 원인은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비드 사건은 뭐 카페나 이런 데 직접적인 타격이 가긴 했지만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의 과포화와 이제 성숙기와 쇠퇴기로 접어드는 건 네. 뭐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되게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래프인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2021년 홍보 계획.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크게 했습니다. 네. 하나는 어떻게 2021년을 극복하실까? 네. 그래서 홍보 계획이 뭔가? 네. 그리고 어떤 돌파 전략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질문을 했는데 네. 일단은 뭐 저비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케팅인 SNS 활동이 가장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광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유튜브 등 컨텐츠 마케팅, 네. 그리고 전시회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설문 후에 이제 그 담당자분들과 소통을 해보는 결과 네. 100% 온라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맛도 봐야 되고 네. 만져도 봐야 되고 네. 실물을 봐야 되는 기계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회에 대한 비중을 포기는 못하는 건데 네. 전시회가 이제 카페쇼. 카페쇼가 거의 주가 되겠죠? 네, 커피 엑스포, 네. 커피앤티에서 하는 거 네. 뭐 다른 거 언급 안 하면 섭섭하시니까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유형은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 사람한테 정확하게 타겟팅하게 해서 경험시키는가.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전시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전시회는 어땠습니까? 사실 그냥 투어, 네. 주말 여행 같은 걸로 고객들이 왔어요. 그래서 카페쇼 가면 커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일부 있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구경, 관광, 뭐 학교에서 견학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전시회가 더 세분화되고 네. 아니면 타겟층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인원수에 대한 어떤 제한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효율적인 전시회가 더 나와야 되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계실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게 작년 데이터가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뭐 연년이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산업에서 이런 게 유용하다고 판단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 네. 그리고 내년에도
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카페를 대상으로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느꼈던 부분에 네. 어려움이 뭔지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왜 배달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도 궁금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네. 확실히 자사 SNS 활동이 거의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라인 미디어 광고, 유튜브 등 영상 컨텐츠, 뭐 협업 행사.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전시 쇼룸이나 네. 협업 행사가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네. 이제 기존의 보수적인 방법 이런 네. 것들이 있지만 네. 여기 나오는 모든 게 다 변할 거예요. 약간의 어떤 변화에 갈 거예요. 옛날 네. 방식도. 네. 네. 아. 저는 이런 맺은 말 잘 못하는데 일단 텍타버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힘들지만 분명 돌파할 기회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백신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야 될 거고 이겨내야 될 거니까 여기서 면역을 꼭 찾아가지고 이게 저희는 살아남을 겁니다. 네.